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턴에 있는 시사이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에밀리아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관심사로 바뀌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인 친구 샤오밍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에 빠진다면 한국인 친구 영향을 받거나 한국의 가수들 때문일 텐데 웬 중국인 친구가 나오냐고요? 저도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답니다. 일단 제 소개와 중국인인 샤오밍과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플로리다주 웨스턴에 있는 시사이드 고등학교에서 2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처음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넓고 현대적인 캠퍼스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분위기예요. 학교에 오면 항상 열정과 활기가 넘쳐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 중 하나는 다양한 AP 과목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AP 과목은 대학 수준의 코스로 학생들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저는 현재 화학이랑 역사를 듣고 있는데 이 수업들은 대학에서의 학습과 비슷한 수준이라 어렵긴 하지만 성취감도 꽤 크답니다. 또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장점은 ESOL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기 쉽도록 돕고 있어요. 또한 ESOL 수업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활발한 이유는 바로 저희 학교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ESOL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 학교 분위기 자체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플로리다 주에서도 저희 학교는 인기가 정말 많답니다. 유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와 인종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각자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미국을 찾는 유학생들을 보다 보면 배워야 할 점도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성격이 서글서글한 편이라서 유학생들과 웬만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제 주변에는 아시아계 유학생 친구는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너무나 반갑게도 중국에서 새로운 유학생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새로운 중국인 친구 이름은 샤오밍이었어요. 샤오밍은 중국의 베이징에서 왔고 저는 샤오밍이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 학교는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유학생 도우미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에 처음 온 유학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려 깊은 지원책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도우미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도우미로 선정되면 학교에서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해줄 뿐만 아니라 봉사 점수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새로운 국적의 친구들과 사귈 수 있다는 기회도 주어지죠.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도우미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운이 좋게도 샤오밍의 도우미로 선정이 된 거예요. 샤오밍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학교 생활에 대해 많이 걱정했어요.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샤오밍을 도와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며 몇 번이나 제게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샤오밍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샤오밍과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AP 수업도 같이 들어서 누구보다도 친한 단짝이 되었어요. 샤오밍은 유쾌한 성격을 가졌고 항상 말이 많았는데
자신의 고향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제게 해주곤 했어요. 저는 아시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샤오밍이 하는 중국의 이야기는 정말 신세계처럼 느껴졌는데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제가 중국에 반해버린 게 있는데 중국의 컨텐츠들이에요. 어느 날 샤오밍은 제게 중국의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면서 정말 재미있으니 한번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샤오밍이 제게 강력 추천한 중국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 후난 위성 TV의 향왕적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골을 배경으로 3명의 남자 주인공이 나와 시골에서 자급자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매회 다른 게스트가 방문하며 게다가 귀여운 반려동물까지 등장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주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내내 힐링이 되었죠. 공부가 잘 안 돼서 지쳤을 때 그 예능 방송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기분 좋은 감정만 제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걸 보고 중국에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우상 연습생이라는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투표로 아이돌을 뽑는 것이었는데 아이돌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매회 탈락자들이 선정되었어요. 유독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 연습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정말 응원했어요. 미국에서의 저의 응원이 닿았는지 그 아이돌 연습생을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마치 제가 아이돌로 합격된 것처럼 기뻤어요. 중국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다 보니 샤오밍과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어쩔 땐 샤오밍과 샤오밍의 중국인 친구들과 종종 밥도 먹고 놀러도 다녔어요. 샤오밍의 중국인 친구들과도 중국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굉장히 가까워졌죠. 중국인 친구들은 중국 드라마나 영화도 추천해주면서 같이 보자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샤오밍과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면서 중국 콘텐츠에 완전히 빠져 살게 되었죠. 그리고 샤오밍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도 맛보게 해주겠다면서 어느 날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맛있는 라면도 끓여줬는데 저는 라면을 한 입 먹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매워서 앞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묘한 맛이 계속 생각나서 자꾸 손이 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샤오밍은 그 라면이 중국에서도 정말 구하기 어려운 라면인데 어렵게 구한 것이고 자신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게 고마움의 표시라고 했어요. 저는 샤오밍이 끓여준 라면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라면 봉지를 유심히 봤어요. 언젠간 마트에 갔을 때 눈에 보이면 꼭 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메이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얘기했고 그날은 메이사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메이사는 요새 뭐 하고 다니길래 얼굴 보기가 힘드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서로의 근황을 묻다가 메이사는 최근에 한국인 유학생 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메이사의 근황을 들어보니 메이사 역시 한국인 유학생과 그의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메이사의 표정을 보니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았고 저는 너무 궁금해서 한국인 친구들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메이사는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신세계를 맛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요즘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라 메이사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메이사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먹었던 음식들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보기엔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졌나 봐요. 그 모습을 본 메이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며 정말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감동의 맛이라나 어쩐다나. 시큰둥한 저의 반응에 실망스러웠는지 메이사는 내일 한국 친구들과 한식당에 가는 날인데 한번 와서 먹어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사의 제안이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제가 거절하면 실망할 메이사를 알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샤오밍은 어제 도대체 누굴 만났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 샤오밍은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샤오밍이 혹시 소외감을 느꼈나 싶어 마음에 걸려서 그래도 샤오밍이 만들어줬던 라면이 최고야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샤오밍은 한국 음식은 대체로 중국의 음식에서 베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샤오밍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자 샤오밍은 사실 제게 만들어준 매운라면도 이미 한국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왠지 메이사가 한국 친구들에게 세뇌당한 것 같다며 한국인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메이사를 다시 만난다면 한국인들은 조심하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저는 메이사에게 한국에 대해 좋은 얘기만 듣다가 샤오밍 얘기를 들으니 좀 이상했지만 샤오밍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고 빨리 메이사를 만나서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메이사와 약속한 삼겹살 식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굉장히 놀란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샤오밍과 그의 중국인 친구들의 모임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 당연히 미국 본토 사람은 메이사와 저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겹살 식당에는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니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맛있길래 다들 이렇게 열정적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저는 한국 음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 분위기가 낯설었고 한국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겹살 식당의 점원의 행동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고기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글쎄 하수구 뚜껑을 가지고 나와 테이블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의도치 않게 흥분한 말투로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메이사는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며 지금 이건 하수구 뚜껑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조리기구인 솥의 뚜껑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냄비의 뚜껑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저는 그 모습이 영 익숙하지 않았지만 메이사는 분명 삼겹살을 먹어보면 그 맛에 푹 빠지게 될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전해보라고 저를 응원해줬어요. 메이사의 기대에 찬 눈빛을 차마 저버릴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고 삼겹살을 집어먹었는데 웬걸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맛있는 과자를 먹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뜨거운 숯불에 초벌구이 된 삼겹살은 겉은 바삭한데 속에선 고기의 육즙이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계속 맛있다를 연발하면서 고기를 집어먹으니 저를 보고 있던 한국인 친구는 바로 옆에서 구워지고 있는 김치도 함께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김치에 고기를 곁들여 먹는 게 낯설었지만 호기심에 한 입 집어 먹어봤는데 김치의 알싸한 매운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운 김치와 삼겹살을 번갈아 먹다 보니 어느새 한 접시를 비우고 말았어요.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이었지만 정말 맛있었고 그 모임도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 한식 모임이 있다면 꼭 초대해달라고 메이사에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메이사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서 다음 주엔 자기 집에서 라면 파티를 하고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도 볼 거니깐 기대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파자마 파티도 할 예정이니 잠옷도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라면 파티 하는 날이 되었고 기대에 차서 메이사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엔 삼겹살 모임 때 만났던 몇몇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들 좋은 일이 있는지 엄청 신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메이사가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한국의 라면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마트에 진열되자마자 완판되는 제품이라고 했어요. 유명 유튜버들도
한국의 라면을 못 구해서 안달이고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라면 하나로 완판까지 되냐며 라면 좀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불닭볶음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바로 샤오밍이 제게 끓여줬던 라면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샤오밍은 이게 중국의 라면인데 인기가 정말 많아서 그 라면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짝퉁라면들이 많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말했었는데 글쎄. 중국의 라면을 무단으로 도용한 제품을 직접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두들 속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너희들 속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랬더니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고 적지 않게 당황한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한국인 친구는 어떤 인터넷 기사를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기사를 보니 중국의 식품회사가 한국의 라면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한 것이고 이를 한국 기업에서 IP 침해 소송에 나섰고 중국의 법원마저도 한국 식품업체에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불닭볶음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직접 맛을 보니 중국에서 무단으로 만든 유사 제품보다 맛도 훨씬 좋았어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학교에서 샤오밍을 만났습니다. 저는 샤오밍에게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샤오밍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라면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줬는데 샤오밍은 저도 한국인들 만나더니 세뇌당했냐면서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샤오밍은 대충 얼버무리더니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러고는 그 이후부터는 저를 볼 때마다 피해 다니는 눈치와 인사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휙 하고 돌아서는 일이 잦았죠. 신경 쓰였지만 샤오밍의 태도가 제게도 썩 달갑지만은 않아서 내버려뒀습니다. 마침 도우미 활동 기간도 끝났던 터라 한동안 샤오밍과는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메이사와 한식 모임 친구들과 함께 놀게 되었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주제로 수다를 떨었는데 한국인 친구가 즐겨봤던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인 친구가 이야기하던 한국 프로그램을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중국 예능 프로그램과 똑같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라면 사건처럼 또 우스운 꼴을 당할까봐 그 자리에선 조용히 있다가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 글쎄 제가 즐겨봤던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도 모두 한국의 예능을 베껴서 만든 거였더라고요. 시골을 배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향왕적 생활은 한국의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베낀 거고 아이돌을 국민투표로 선발했던 중국의 프로그램 우상연습생은 한국의 프로듀스 101을 베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이때까지 제가 알았던 중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껴졌죠. 그리고 샤오밍을 떠올려 보면 샤오밍 역시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샤오밍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이 상황을 메이사에게 털어놨더니 메이사가 그제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샤오밍과 친한 것 같아서 별말 하지 않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샤오밍에게 속은 친구들이 더 있고 거짓말이 들통나 샤오밍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네요. 알고 보니 샤오미가 한동안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 망신을 당해서였고 그 사실을 알면 제가 따져 물을 것 같아 겁먹고 도망을 다닌 거였어요. 그리고 메이사는 중국이 한국의 것을 베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무단 도용된 모조품이 아닌 진짜 정품. 한국의 것을 알아본다면 더 재밌는 나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면서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은 중국이 한국을 모방하는 것은 한국 문화와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요. 그동안 제가 아시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비록 샤오밍에게 2번이나 속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제가 한국을 알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